오늘은 여태껏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책 팩트플리스를 참조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팩트플리스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이었죠.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뭔가를 더 배우고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제껏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자료 그리고 도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책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세상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는 부분은 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편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세상이 더 밝고 행복해졌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언론과 기사 때문이에요. 온갖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말이죠. 근데 이렇게 책을 통해서 올바른 데이터 그리고 올바른 통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은 곧바로 크게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곧바로 또 바로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의식적인 연습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저 또한 이 책의 마지막에 얘기했던 다시 생각하기의 힘에 대해서 늘 의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애덤 그랜트가 쓴 Think Again 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주요 골자는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라. 아무리 전문가라도 완벽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뭔가 속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다른 분야로 조금만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 투성이다. 너무 다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책과 내용이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네요. 오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책 팩트플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리뷰를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한층 더 업데이트된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 확신해요. 이 책의 첫 장을 보면 컬러를 통해서 아주 인상적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로축은 소득이고요. 세로축은 수명이에요. 이 그래프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명도 높아진다, 우상향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보고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주요한 결론 두 가지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 머리에 딱 떠올랐던 건데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소득이 올라갈수록 인간의 기대 수명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겠죠. 두 번째는 소득과 수명이 둘 다 높은 곳을 차지하는 곳은 유럽이 대부분이었고요. 소득과 수명 둘 다 낮은 곳은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아시아 일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의외였던 것이 뭐냐면 코스타리카, 칠레, 쿠바,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었는데 이 나라들이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는 제 고정관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왠지 남미 그리고 중동 그리고 내전 지역 하면 못 사는 나라들이 떠오르죠. 늘 애들은 배고픔에 지쳐있고 기아로 죽어나가는 아이들을 비추는 이런 언론 기사는 넘쳐납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그 기사들에 노출되어 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책은 크게 11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본능으로 나눠두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인간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책은 상당히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그래프 그리고 도표 그리고 그림 자료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인지 정말 재밌게 쑥쑥 진도를 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은 역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쉽고 재밌어야 맛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도 재미가 없으면 읽히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다음엔 우리 세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라고 물어보는 이 어떤 질문 사항에 대한 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책에서는 좀 질문을 몇 개 합니다. 13가지 질문인데 우리 여성들의 교육 기간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전기를 제공받지 못하는 나라가 몇 군데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멸종위기의 동물이 3종류였다면 지금 시간에 봤을 때 이 멸종위기 동물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저 또한 이 질문에 답하면서 제가 얼마나 틀에 박혀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5분 만에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의외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밝고 발전적이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UN 그리고 세계은행 통계 자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의를 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전 세계의 전기 공급은 무려 80%에 달하고 있고요. 여성과 남성의 교육 기간은 불과 1년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세 아동 중에 어떤 질병이든 간에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무려 80%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70%는 중산층이에요. 이 극빈층에 사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 대략 7억 명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항공기에 대한 공포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포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는 있었겠죠. 이 공포라는 건요, 대중들을 흔들기에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언론은 끊임없이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항공기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만 봐도 고작 사고율은 0.000025%입니다. 얼마나 적은 수치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더 이상 비행기를 타는 일이 위험한 일이 아닌 겁니다. 1930년도의 생각을 지금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1960년대를 기점으로 사고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종교와 출산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과연 종교에 따라서 출산율이 다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마 누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괜히 왠지 모르게 히잡을 두르고 다니는 나라의 여성, 그리고 혹은 인도나 중국의 여성, 혹은 유럽 선진국의 여성은 뭐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언론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사례를 굉장히 많이 비출 뿐이에요. 시청률이 곧 그들의 매출이자 인기의 요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을 사로잡으려는 것 뿐입니다.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는 그냥 소득이 높을수록 적어지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그 밖의 종교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종교든 동일한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4단계의 단계에 속해 있는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소득 국가거든요. 이런 나라 여성들이 출산도 그냥 적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식 자체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두 명을 올바른 교육과 사랑으로 키우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는 나라에 속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책에서는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고 있거든요. 1단계는 어느 정도냐면요, 식수를 뜨려면 맨발로 걸어서 양동이를 들고 저 멀리 30-40분 있는 거리로 나가서 흙탕물을 퍼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식수를 얻고요, 이동할 때는 당연히 맨발로 이동을 합니다. 신발도 없어요. 그리고 요리는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합니다. 식사는 모래와 흙이 섞인 이런 밥들을 먹고 있고요. 잠자리는 흙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흙바닥 위에 담요 정도, 그냥 모포를 덮은 정도 위에서 자는 겁니다. 4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싱크대, 개수대 보시는 그런 장비들 있잖아요. 그 온수, 냉수 기능이 있고, 위로 올리면 물이 나오고 아래로 내리면 물이 잠기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식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4단계인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접시 위에 과일과 채소, 육류 골고루 섞어서 먹고 있는 거고요. 잠자리는 침대 위에 이불을 깔고 자는 겁니다. 이게 4단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4단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지금 이 영상,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100% 다 4단계의 활동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책에서도 한국은 이미 4단계에 진입한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극단적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발도상국, 선진국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극빈국, 선진국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IMF에서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란 단어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합니다. 유엔이 힘쓴 결과이기도 하죠.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2에서 3단계에 존재하고 있어요. 다 중산층이란 얘기입니다. 적어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적어도 신발은 신고 다니고요. 적어도 어떤 매트리스 같은 데 위에서는 잠을 잡니다. 그리고 가열기기를 통해 가지고 음식을 조리해 먹고 있고요. 그만큼 기아에 굶주리는 극빈층의 나라가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발전 가능성이란 부분입니다. 책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2030 추계전환 마우로 기에엔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도 자주 나오죠. 아주 천천히 그리고 느린 속도로 발전을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거북이는 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북이를 돌이라고 부르진 않지 않느냐. 조금씩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아주 천천히 느린 속도로 발전을 하지만 어쨌거나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중국, 인도, 아프리카의 엄청난 인구가 삶의 수준이 발전하게 되겠죠. 인구수로 비교하면 유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인구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를 주도하는 축도 바뀐다라는 것이죠. 길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를 두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껏 잘못 알았던 상식들을 바꿔야 할 의무가 있다. 책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좋아서 지적할 게 없다는 게 오히려 함정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상식에 대해서 이 리뷰를 보시면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